자, 최근에 여러분 이 이름 석자 잘 기억하실 거예요. 불륜 연기로 정말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 다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지난 18일이죠. 연기 참 잘하는 배우 한소희 씨 어머니의 비투 논란이 터지게 됩니다. 일단 중년 여성으로 추정되는 이 글쓴이는 한소희 씨 어머니가 하는 개에 들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다달이 245만 원이라는 큰 돈을 이 개에 넣었는데 갯돈을 타는 날 한소희 씨의 어머니가 받아야 할 갯돈 2천만 원을 들고 자취를 감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액수가 꽤 됩니다. 상당한데 그러면 2016년 8월, 지금이 2020년 7월입니다. 4년간 자취를 어머니가 감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부의 세계에서 인기가 올랐죠. 한소희 씨. 한소희 씨 엄마가 아마 낙찰 갯돈을 가지고 튄 것 같아요. 2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2010년이니까 4년이 됐죠. 그런데 아마 이제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중년 여성이 경찰에 고소한다고 하니까 네. 차용증을 써주고 다달이 갖겠다고 했어요. 갖겠다고 했는데 2016년에 또 뭐라고 했냐면 딸이 잘 나가면 한 방에 갖겠다. 그랬지만 2016년에는 저도 한소희 씨를 잘 몰랐거든요. 이번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거는 이제 핑계를 댄 건데 아무튼 자기 딸을 이용해서 핑계를 댔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올라간 한소희 씨가 그 엄마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에요, 이런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최정아 기자님, 네. 한소희 씨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글에 대해서 한소희 씨는 어떤 입장일까요? 네, 한소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정확한 입장을 좀 밝히기에 아마 말로 하기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네. 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일단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글을 쓰셨을 피해자분들에게 네. 죄송하다라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한 이번 일을 통해 마음 불편하셨을 혹은 다치셨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고요. 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사실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에 어머니 채무 소식을 알게 됐고 또 나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드렸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뭐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소희 씨가 2018년도죠. 완전 신인일 때부터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한소희 씨에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 이런 비투가 터진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이 비투가 터짐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다른 피해자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로 빚을 더 만들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제부터 돈을 빌려주지 않을 확률이 크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전에 터졌었던 비투의 그 연예인들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보통 이런 기사가 터지고 나면은 이후에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소희 씨에게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이겠지만 이후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 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한소희 씨 입장을 보면 최정아 기자님, 지금 이 논란이 된 이후에 몇 년 전부터 어머니의 빚을 한소희 씨가 갚아오고 있다 지금 그랬는데 지금 다 갚은 거예요 지금? 일단 다 갚은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돈을 달라고 했는데 갚지 않아서 이런 기사를 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요? 네. 이 여성이 한소희 씨의 모친에게 비투 기사를 일단 보냈어요. 여차하면 터뜨리겠다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네. 지난 5월이죠. 뒤늦게 한소희 씨 모친에게서 연락이 왔다라면서 한소희 씨 모친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캡처본을 공개를 그래요?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이 내용을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일단 내용이 이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빚 중에 10월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건데요. 네. 일단 갚아야 할 게 2천만 원인데 한 달에 뭐 몇 번씩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이렇게 소액으로만 갚았고 아직도 이 원금이 97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계속 보세요. 비투 논란을 빚었던 다른 연예인 기사를 전송하면서 이 갯돈을 떼었다고 주장하시는 피해자분이 언니 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들을 봐서요 공유한다면서 아마 그 기사 링크를 보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한소희 씨 어머니가 다달이 몇 달만 주다가 늦어도 10월에 모두 갚아주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니? 3년 동안 많이 봐드린 것 같은데요. 그냥 바로 입금하세요라면서 전액을 다 입금하기를 아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런 내용이 한소희 씨한테 이제 막 사실 뜬 스타 아니에요.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최재만 교수님.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소희 씨가 빚을 갚아야 될 의무는 없어요, 사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물론 이 문제를 제기하신 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인이 이제 그런 피해를 당하셨으니까 피해를 변제받기 위해서 한소희 씨의 어떤 그 연예인으로서의 모습을 일정 부분 좀 압박용으로 쓰신 건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물론 한소희 씨 어머님이 잘못하셨죠. 이건 분명히 잘못한 문제고 피해를 당하신 분 입장에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소희 씨 입장에서는 막 떠서 유명해지려고 하고 또 이 내용을 보면 한소희 씨가 사실은 그렇게 그 어머니하고 오랫동안 친분을 쌓으면서 생활하신 것 같진 않아요. 네. 할머니가 대신 길러주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한소희 씨는 또 그 힘든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저는 네. 그래서 물론 뭐 피해를 당하신 분 입장에서 피해를 변제받기 위해서 한소희 씨의 어떤 인기 또는 연예인으로서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이게 이렇게 뭐 이용했다고 제가 표현하는 게 좀 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거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 얘기하면 한소희 씨 입장에는 또 어찌 보면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네.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소희 씨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가수 샤이니의 뮤직비디오에 처음 등장한 다음에 2017년에 공중파 드라마에 나오면 3년 만에 인기를 얻었고 이번에 이제 부부의 세계에서 인기를 많이 얻으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빛을 발한 상황이에요. 이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또 이분이 한소희 씨가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해온 부분도 일정 부분 참작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 때문에 한소희 씨 가족사가 사실 몰라도 시청자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인데. 근데 본의 아니게 이 가족사를 알게 됐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비투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소희 씨가 직접 사과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정사를 공개했는데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가 자신을 키워주셨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에도 줄곧 할머니가 자신을 돌봐주셨고 졸업 후에 상경의 연예계에 데뷔했다고 하는데 데뷔 후에 채권자들의 연락을 받고 비로소 어머니가 나의 이름과 활동을 방패 삼아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차용증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인데 당시에는 어리고 미숙한 판단으로 내가 대신 변제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할머니 손에 자랐다면 장유미 변호사님 네.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한소희 씨는요, 언론 인터뷰나 아니면 본인의 일상을 팬들과 공유하는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머니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나의 전부인 할머니, 내 삶의 원동력인 할머니,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019년 8월 달에는 본인의 블로그에 할머니는 내가 잠들어 있을 때 혹여라도 벨소리에 내가 잠이 깰까 봐 바로 전화를 받는다. 그 모습이 정말 할머니한테 정말 감사하다.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고요. 또 언론 인터뷰와는 할머니는 제게 정말 전부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제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어떤 할머니에 대한 인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소희 씨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지인들이 이번 논란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약간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로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내 친구 이소희는, 그러니까 본명이죠. 아.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없다고 애들에게 놀림을 받아도 그저 해맑게 웃던 아이였다라고 그랬구나.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머니가 한 잘못으로 한소희가 비난을 받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깝다. 어머니의 보호 없이 자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늘 밝은 친구였다라고 전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한소희 씨 어머니가 보고 계신다면요. 왜 M1 지금 딸이 고통받게 놔둡니까? 정말로 책임을 다하는 어른, 엄마의 모습을 좀 보여주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